자,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미 경제TV입니다. 수급 한번 적어 놓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32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순매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코스닥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네요. 우리 심리가, 투자 심리가 다들 좀 오늘은 흔들리면서 반영되는 것 같네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아까부터 외국인들이 22억, 코스피는 외국인이 간망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막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0.4% 상승 중이고,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는 오늘 하락 종목이 지금 상승이 327대, 하락이 541. 그렇게 일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수 0.4% 상승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아까보다 18분 전에 비해서 202억 더 팔았네요. 그 다음에 투신도 41억 더 51억 더 팔았고요. 사모펀드는 48억 더 팔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돌았습니다. 0.24인데 낙폭보다는 지금 하락 종목이 1030개네요.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이 458, 하락 종목이 1030. 그래서 오늘 우리 하 대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 했는데,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좀 많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또 많은 걸로 볼 때, 증가분에 비해서 많아지는 걸로 볼 때는 투자 심리가 다들 좀 불안함, 그동안의 심리적 피로감이 누적된 것들이 분출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 속에서 좀 다 고무적인 게, 소부장이 좀 움직이나요? 오, 다행입니다. 네, 요거는 괜찮네요. 소부장이 움직인다. 네, 그 다음이 IT도 이렇게 되면 좀 2차 전지가 좀 쉬더라도 괜찮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소부장과 IT가 움직여주면 주거니 박거니 되고 2차 전지가 좀 쉬어주고 이런 그림은 괜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하락 종목이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은 있으나 그래도 흐름이 좀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2차 전지도 빠지고 소부장도 빠지고 IT도 빠져버리고, 시장이 좀 한계에 도달했구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소부장이 해당 초반보다는 훨씬 힘을 냅니다. 특히 막 주성 엔지니어링, 반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인텍플러스까지 소재주들 괜찮네요. 다행이다. 소부장들이 힘을 내주는 바람에 그나마 시장이 좀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 지금 2차 전지의 조정은 좀 건강한 숨고르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그런 표현도 제가 드렸었죠. 어떤 거 드렸냐면요. 네, 여기다. 네, 제가 여기도 보시면 단기 주가는 신의 영역입니다.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답 안 나옵니다. 이거 분할 매매를 대응한다. 언제다 다시 하지. 매도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아니면 채워 넣으면 된다. 매도에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한 발빠른 대응이,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키는 게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더라.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제 30년 중에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정말 원칙에 투철하게, 더 먹을 자리가 눈앞에 보여. 제가 볼 때는 더 먹을 자리가 보이는데도 그분은 딱 자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 결국 그 원칙이 있으면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함께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아직 저는 소액입니다. 하면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이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2차 전지는 특히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한데 공부는 깊이 있는 공부는 제가 대신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제 카페에서 리포트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리포트 보시고요. 혹시 또 지금 막 새내기들 2030 세대가 있으면요. 특히 하 대표가 잠안 자고서는 리포트를 읽어보고 데일리 읽어보고 업종 테마 분석 이슈만 봐더라도 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셔가지고 나중에 또 저를 응원해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 되더라. 특히 2차 전지는 지식이 중요하더라. 에코프로도 밀리는군요. 실적 아직 안 나왔죠? 자, 에코프로님 오늘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내주십시오. 장중에 내지 마시고요. 자, 기분 전환 삼아서 한미 반도체가 좀 지금 움직이는군요. 이걸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 04270 그래서 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소부장 중에 움직임이 그동안 좀 조정받고 고개를 들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핫 종목입니다. 42700 누르시면요. 제가 최근에 쓴 리포트 나옵니다. 한미 반도체 자본금 127억인데 액면가는 100원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가벼운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장점은 주식 소각을 참 많이 한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100점인 회사입니다. 핵심 장비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이 회사는 턴키, 조립, 절단, 세척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는 그런 걸 일관적으로 해주는 그런 장비. 이건 한 20년째 세계 1위고요. 그 다음 장비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력 제품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역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작년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좀 작년은 하향 추세는 좀 뚜렷한데 영업이익률이 참 높죠. 그러니까 참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는 반도체 패키지를 자르고 씻고 건조하고 검사하고 선별 적재가 전부 다 해주는 일관해. 그러니까 장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라인을 만들 거예요 하면 그거 맞춰서 쫙 해주는, 그래서 턴키라 그럴까요? 다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부분은 독보적인 1등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입니다. 마이크로소니까 작은 톱이죠. 톱. 이걸 일본 디스코사가 그 시장을 독과점해 왔는데요. 드디어 2021년 6월에 국산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디스코사의 횡포 때문에 비싼 게 받기도 하고 납품도 지연되고 이래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의 여러 장비들을 생산한다. 꼭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재하면서 30% 원가 절감, 공급기간 단축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제는 시장이 훨씬 큰 웨이퍼 마이크로소 시장까지 이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는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나가는 방향도 좋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요겁니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TSV, TC 본드라 그래가지고요. TSV인가 스루 실리콘 비아, 이게 이제 반도체 D램을 쌓아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TSV거든요. 이게 TSV 기술인데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본드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HBM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AI 칩이 인비디아 AI 칩이 있으면요. 얘가 공부를 24시간 해야 되니까 그 옆에다가 아주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
메모리 칩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빼가지고 공부하고 갖다 놓고 공부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용량 그 메모리 칩이 HBM입니다. D램이죠. 그래서 요게 결국 AI 이것 때문에 AI 관련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것들이 새로운 좀 돌파구가 되고 있다. 앞으로 HBM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마이크론은 못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AI 관련주로 AI가 성장하면서 HBM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장비 시장도 수혜를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여기에 있는 HPSP 이게 828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 3월 말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00억 정도 평가이 발생했더라고요. 장부가 375억이니까 828만 주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HPSP 주가가 오르면 또 한미 반도체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동안 주식 소각을 4번이나 했네요. 아주 진심입니다. 주주를 대한 태도가. 액면 분할 요거 4월 달에 작년 4월 달 액면 분할 요거는 좀 괜히 했다. 제가 그때 액면 분할 할 때 요거는 좀 무리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면 분할하고 주가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또 작년 11월에 또 소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주식 사서 소각하고 사각하고 하는 회사라서 이런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죠.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주가는 그렇다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성은 좋으나. 그래서 당연히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국산을 했다. 이런 점. 그 다음에 HPSP, 지분 차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낫다. 1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데 이런 특징과 강점이 있는 회사구나. 이건 염두에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중에 반도체 장비 중에는 제일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소부장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부장을 공략한다 하시면요. 1순위로 한미반도체는 그 1순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NH님 어제 변동성 주의하라. 오늘 손실을 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이 맨날 올라가나요? 올라갔다 또 쉬어야 또 새로운 신규 매수세도 붙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우리 정현님, 프로님, 시인님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좀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겁내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게 가뭄이 그동안 가뭄이 좀 많았는데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렸다. 더위를 식혀주는 그렇다고 여름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방만하게 있으시다가 오늘 큰 폭 하락을 맞았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리튬이 천주가 있다. 내가 천주가 있는데 아무리 못하셨어도 제가 볼 때 제 말씀을 좀 들으셨다면 한 500주라도 정도는 한번 고점에 팔고 크게 고점이 아니라도 제가 그 정도 조언 드렸으면 또 밑에서 나중에 또 한 500주 살 수 있는 이런 거는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제가 며칠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조언을 드려도 우리 특급 참모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는 뭐 올라가겠지. 야, 앞으로 뭐 또 그 말씀도 드렸죠. 어제는 그 말씀 최근에 또 드린 말씀이 자 기술가
특허 설치하면 이 기술가 일단 특허 기술은 중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뭘 하죠. 이 기술과 이게 상용화는 좀 다른 영역이다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되려고 객관화해야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제가 볼 때는 4개가 다 완전 성공적으로 막 상용화 된다. 이러면 이거는 뭐 초대박이죠. 네, 그걸 다 말하는 건 무리다. 는 생각이 저는 객관적이라 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두 개만 되더라도 워낙 시장이 크니까요. 한두 개만 돼도 초대박이라 보는데, 대박이라 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CULX 이거는 연모 기술은 전웅 박사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고, 탄산 리튬까지도 전웅 박사 인산 리튬을 탄산 리튬으로 바꾸는 거에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 이런 후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제가 가능성이 높았고, 이제 수산화 리튬, 요게 최근에 이제 초도품이 나왔다. 순도 99.995가 나왔다. 이건 나왔다 하는 건 일단 인정. 이거 만들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왔다. 하지만 과연 수율이 어떻게 될지, 물론 또 수율은 잡아가겠지만,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이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뭐든지 맹신하면 안 된다. 어떤 기업도 결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여러분께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애청자님도 어떤 것든지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술은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방심하지 마시고 긴장하시고, 특히 어릴 때일수록 긴장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저거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셨다 하면 지금 또 탐스럽지 않습니까? 2차전지 그래, 내가 또 어떤 걸 공략할까? 누가 또 빠지나?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 방심을 하셔서 오늘 조정을 지금 겪는다 하면 쪽이 좀 쓰리시죠. 그래서 항상 그래 제가 드린 말씀이 긴장을 하셔야 돼요. 오를 때일수록 긴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동안 제가 그런 말씀을 쭉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정의원님 곁에,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곁에는 이런 경험 많은 베테랑 특급 참모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좀 속이 쓰리시더라도 또 아유 그래, 하 대표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CEO인데,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CEO인데 특급 참모가 직원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또 장고를 보시면서 또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고르게 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또 이렇게 밀릴 때 똘똘한 종목이 또 표가 나지 않습니까? 숨고르게 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하면서 하 대표의 2차전지 분석 자료도 한번 보시고요. 들어보셔가지고 분석 자료도 한번 보시고, 분석 자료도 한번 보시고, 관리하는 리포트들 제 카페 다 있으니까요. 이거 시간 내서 한번 3분에서 5분 시간 내서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런 거 하시라고 제가 전원적으로 이렇게 다 리포트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NH님 담아도 될 그건 NH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매매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식을 아무도 못 해주는 걸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 나머지는 여러분의 학식이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 보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는요, 뭐 저보고 만약에 하 대표 매매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그럼 제가 잘할까요? 저는 그런 거는 잘할 수 있겠죠. 만약에 펀드를 한 3년 보고 펀드를 좀 운영하십시오 이러면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 중심으로 담고 이런 건 잘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보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매매해 보십시오.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자님 말씀대로 네, 매매는 분할 매매가 정답입니다. 아무리 장중에 여러분들이 막 신경 써서 타이밍 잡고 한다고 해도 버리는 거는 네, 윗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위만 손상되시고요. 분할 매매라 네,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야, 좀 빠졌네. 괜찮아. 이제 좀 사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한 1000주 사겠다 하셨으면요. 오늘 한 500주 사고 내일 한 500주 사고 오늘 오전에 250주 사고 오후에 250주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건강도 안 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단타로 1, 2% 수익 내겠다. 이러시고 단말기 쳐다보시면요. 몸 다 망가집니다. 자, 9시 53분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도가 네, 제자리 걸음이네요.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매매가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드리네요. 자, 이거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아까보다 21분 전에 비해서 139억 순매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수급은 괜찮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보합인데 코스피 수급이 괜찮네요. 코스피 0.5. 오늘 코스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등락 종목 수를 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상승 종목 368대, 하락 종목 500. 하락 종목이 많아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 우리의 관건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21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 순매도 30억 줄었어요. 외국인 8만 건 팔았나요? 네, 그렇다면 투신이 조금 팔았습니다. 투신이 아까보다 94억 더 팔았고요. 연기 사모펀드 아까보다 11억 팔았네요. 외국인 순매도가 네,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반등을 해요. 0.4% 하락하는데 오늘은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은 네, 개장 전에 말씀드린 하락 종목 수인데 지금 상승이 455, 하락이 1044. 여전히 하락이 많네요.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들어야 시장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하락 종목 수에 계속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락 종목 수를 보면서 시장의 에너지를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한 800개 미만 정도는 줄어들면 좋겠는데요.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쭉 늘다가 한 2천억을 저점으로 해서 더 이상 늘진 않는다. 그럼 이 분위기에 유지돼서 순매도가 줄어든다면 하락 종목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소부장들이 힘을 낸다. 괜찮습니다. 이래 한 군데는 살아 있어야 되고요. 긍정이고 고무적이고요. IT도 시간이 가서 조금 더 강해지네요. 이러면 좀 괜찮습니다. 네, 이러면 좀 괜찮네요. 오늘 만약에 IT와 소부장까지 마이너스였으면 지금 답도 없다 이런 느낌, 단기적으로 싸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정도면 오늘 2차 전지들 조정받아도 건강하다. 숨고르기 좀 하고 다시 오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져줘야 지금 2차 전지 못 사신 분들도 많아요. 조정을 기다리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한 1등주가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아직 1등주가 최선도주가 뽑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에코프로가 꺾이더라도 에코프로가 힘이 이제 빠졌어. 에코프로가 야, 힘 빠졌다 하더라도 그때도 후발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에코프로가 싱싱하잖아요. 그랬다면 계속 2차 전지 중에 지금은 좀 많이 빠지는 중에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짤까 이렇게 이제 쳐다보셔야죠. 쳐다보는 관점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시라? 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특정 테마 분석 들어가서 유망주, 이 범주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범주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와이면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더 좋다. 그 중에서 보면 요즘 부각되는 게 음극재예요. 음극재 관련해서는 현대차도 내년에 하는 전기차부터는 실리콘 비중을 10% 늘리겠다. 그 다음에 벤츠, 포르쉐도 이번에 그 실리콘을 많이 투입하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음극재, 배터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음극재를 높여야 LFP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를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음극재 관련들에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좀 작은 이녹스 작죠. 시가총액이 작죠.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 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뭐 좀 살폈다 하면요. 여기 들어가면 뭐 이녹스 리포트도 있고 다 리포트들 제이오드 리포트 있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그러니 폐배터리 그죠? 의외로 폐배터리가 좀 불이 안 붙죠. 아직은 폐배터리가 좀 불이 안 붙네요. 올해 기대는 되는데 아직 폐배터리가 불이 안 붙습니다. 맨날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제가 얘기해봐도 폐배터리 관련된 아직 좀 시동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리튬하고 음극재 이쪽이 지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리튬하고 음극재. 남양밀커님, 네,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그렇죠. 지금 시제품 나오는 단계니까요. 초도품 나오고, 초도품 가가지고, 그 테스트 받고, 음, 이런 것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모든 회사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2차전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막 주식 투자하다 보면 참 모든 걸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제조업 하는 사장님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보시면요. 이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예전에 실리콘 복합 산화물 된다 LG에 된다 하는 거 우와 정말 이때부터 계속 된다 하는 거 언제나 되나 맨날 내년에 된다 후내년에 된다 내년 되면 또 내년에 된다 그 엄청난 시간을 한 3년 그 되나 했더니 또 고꾸라져. 네. 참 힘들었어요. 기술이라는 게 제조업이라는 게요. 대주전자재료 지금도 그렇죠.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양극재 바인더 작년에 양산된다. 뭐 작년 하반기에 양산된다. 올 상반기에 양산된다. 맨날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또 기대를 줬다가 또 아니고 기대 줬다가 또 아니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든 기대를 줬다가 또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제조업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걸 다 극복하고 제조업으로 성공하신 지원님들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뭐 장비는 안 그런가요? 반도체 장비도요. 반도체 장비도 네, 맨날 들어간다 그러고 지난번 ES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장비 공급하네 뭐 쇼더품이 뭐 1차 퀄 통과했네 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한 2, 3년씩 걸립니다. 저는 막 그래서 막 덕산그룹제가 이런 거 소재하는 회사들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소재를 하려면요. 실제 양산에서 매출까지 발행하려면 최소한 6, 7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생산하는 그래서 소재를 생산해서 매출이 발생한 CEO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상 받아야 됩니다. 당장 뭐 제품 만들어서 매출하는데 다들 그건데 그 몇 년을 보고 지금부터 기술을 개발한다.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계속 한번 객관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 그 말씀드린 그 특허 기술들이 이제 매출로 구체화돼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빠르면 1, 2년이고요. 이번에 에코프로 말씀드린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첫해 적자를 났다가 작년에 드라마틱한 흑자를 나서 에코프로가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NH님, 포스코 MT 리튬 주가 맞습니까? 아니라고 회사가 예전에 말을 하지 않았나요? 회사에 친절하게 예전에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근데 제 말은 참고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포스코 MTEC을. 근데 기업 성격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류의 기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시연님한테 드린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오늘 5장에 보실 거는 하락 종목 수다 코스닥에 이제 934 종목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한 800 종목 이하로까지 줄어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의 제일 관전 포인트고 에코프로님 오늘 이왕 이렇게 됐으면 실적 발표는 장 마치고 합시다. 만약에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하면 또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 내부적으로는 네, 소부장 강세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IT까지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은 뭐 오늘 2차 전지 흐름은 이렇게 되면 건강한 숨고르기다. 그래서 우리 2차 전지가 좀 조정받으면 좀 그동안 좀 못 샀던 종목들 그래서 좀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아있는 관건은 에코프로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까지 살펴보면 되겠는데 개장 초반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좀 좋아지고 하락 종목 수가 우리 하 대표가 기대하는 800개 이하까지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곁에는 이렇게 경험 많은 특급 참모가 곁에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CEO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내일은 수요일이니까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날 전체 방송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혜원님만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라서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아태민이었고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